분위기 바꿔볼게요. 정말 요즘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지난 4일 충남 서산의 대낮 도심 거리에서 또 한 번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끄는 남성 아이고. 보이시죠? 여성이 저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흉기를 꺼내서 휘두르는 모습인데 끝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남성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뒤쫓아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때마침 시민들이 달려와서 이 삽을 꺼내와서 이 남성을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피해자와 남성 사이의 관계가요. 부부 사이였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상황을 목격하셨던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를 이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말로 처음에 경고도 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여자에게 이제 흉기로 직접 내려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럭 뒤에 있던 삽을 얼른 꺼내서 그 남자를 친 다음에 엎드리게 한 다음 제압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제압을 한 뒤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랑 앰뷸런스가 왔고 그렇게 상황이 종결됐어요. 흉기를 든 사람을 봤을 때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움츠러들 수 있는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저 흉측한 흉기를 들고 있던 가해자를 제압을 했어요. 참 고마우신 분이긴 해요. 네, 정말 용감한 분이고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그때 저 가해자가 했다고 하는데 저 시민이 가해자를 이제 제압을 한 거잖아요. 네. 제압을 해서 경찰한테 인계를 한 거거든요. 네.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저 시민한테 내 입장 되면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하. 내 입장 되면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 되면 이해한다? 전현 평론가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사실 그동안 가정폭력을 가했던 가해자였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랑 가족들을 못 만나게 하고 그것이 부인의 신고 때문이라고 잘못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명백한 범죄고요. 네. 지금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벌써 4번이나 가정폭력 신고를 했었다고 해요. 4번이라는 것은 상습적이었고 강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걸로 해석해볼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신고가 돼서 했던 내용이 뭐 가정폭력 당했다. 그리고 엄마니까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경찰에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난달 1일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또 찾아왔고요. 피해자가 또 신고하니까 경찰이 피해자 보호 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했고 네. 일단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정폭력이 집착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은 겁니다. 다시 가해자가 어떻게 됐냐. 이번에는 자녀들을 내리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찾아간 거예요. 세상에.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이런 성향의 아빠가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공포심을 갖거나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화를 요구하니까 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19일부터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렸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번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참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4차례나 가정폭력 신고를 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진휘 변호사님,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그 사건 당일날 왜 그런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최초로 이 가해자에 대한 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잠정 조치,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것도 진행을 하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사실상 이제 실무상으로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고소인 조사를 하고 또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조사받는데 준비를 좀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유로 하면 사실상 조사받는 것 자체를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달 이상 이렇게 미뤄진 것 같은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한테는 이제 그 누르기만 하면 경찰이 출동하는 스마트워치도 이제 지급이 됐던 걸로 그래요? 지금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직업 특성상 이제 물을 이제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미용실 근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묻히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스마트워치를 그 사건 당일날에 착용을 하고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사건 당일날요 피해자가 법원에 다녀왔다고 하는 대체 이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이 가해자를 좀 집에서 내보내달라 이러는 퇴거 신청을 하려고 법원에 다녀온 건데요. 그럼 법원에 신청을 해야 내보낼 수 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경찰의 대응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접근하면 안 되죠. 네. 접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근데 그 경우에 또다시 재범을 할 우려가 있으면 긴급 임시 조치로 경찰이 직권으로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해자를 내보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찰 경찰의 입장은 네. 이렇습니다. 아, 그 집이 공동명이라 그 퇴거를 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데 예를 들어서 제 집에서 제가 누군가를 폭행하면 아 이건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 해야 되나요? 가해자가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 관련해서도 지금 경찰청 국가사본부 관계자는 아 그럼 명의랑 상관없이 가해자가 나가는 게 원칙이다. 그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죠. 저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요. 나름 자기들이 할 도리는 다 했다는 취지의 해명하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파출소 순찰차가 순찰을 도는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위급할 때 누르라고. 그리고 순찰차로 순찰도 돌았다. 피해자 집 주변에. 그리고 안전조치 실시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무슨 수로 막냐.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말하는 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기억 안 나요? 그때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적절했어요? 스토킹을 3년 동안 받는 동안 뭘 했습니까? 김진희 변호사님, 이런 분노,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올 법합니다. 네, 물론 이제 법률로 모든 상황을 모두 이제 빈틈없이 규율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허술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제 다수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래도 강구를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사 일정을 좀 미룬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보복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미룬 일정 자체를 조금 제한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제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재범 우려,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크게 판단을 해서 뭐 수사 자체를 구속 수사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방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외국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가해자가 접근을 하면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할 경우에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이제 경찰이 출동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한테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가해자한테도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서 그래서 스마트워치 그 공간으로 몇 미터 내로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이제 경보가 울리게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피해가 굉장히 지금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실효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명의 집이니까 퇴거 조치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오늘 이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행위 인정하셨습니까? 결혼 초기부터 폭력 행사하신 겁니까? 잠깐만요. 아내나 자식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흉기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예전부터 폭행 계속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계획된 범행인가요? 접근금지인 거 알고 계셨나요? 접근금지 왜 어기신 거죠? 경찰에 여러 번 신고가 들어갔는데 왜 계속 찾아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심사가 있었고 결국 이 남성 구속됐습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수가 있어요. 피해자는요.
그 가정폭력 지옥 같은 삶이 두려워서 결국은 집에서 나왔고요. 친정집에 머물렀는데 오매불만 그때도 걱정은 자식들 걱정밖에 안 했답니다. 우리 아이들 걱정되는데 선량한 시민, 선량한 여성, 이 피해자만 결국 무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국가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